있으며 해저 과학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해저 공간 플랫폼 구축에 대해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해양과학기술 한택희입니다. 오늘 저는 해저 공간 플랫폼의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본 내용은 이제 저희가 올해부터 시작하는 과업 사업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그 전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시작하게 된 경위라든가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넘기는 게 이거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해저에 대해서 생각을 이제 하는데, 먼저 이제 좀 양해를 구할 것은 저희가 영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한글로밖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번 양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이제 해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할 때 해저 도시를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저 도시를 생각한다면은 우주하고 이제 많이 비교를 하죠. 우주하고 비교를 해서 우주 도시도 많이 생각을 하고 해저 도시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영화라든가 해저 도시 보면은 이제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우주 도시는 굉장히 밝고 이제 개척적이고 진취적인데 해저 도시의 배경은 보통 공포 영화나 이제 좀 암울한 미래에서 좀 암울한 그런 배경으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은 이제 우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밝고 빛이 들어오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뭔가 그 밝은 이미지를 주는데 해저는 빛이 못 들어가는 세상이죠. 그래서 빛이 못 들어가니까 어둡고 그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해저는 관측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보면은 잘 안 넘어가네요. 이제 해저하고 우주를 비교하면 이제 우주는 이제 빛의 세계고 해저는 이제 빛이 없는 암흑의 세계고, 반대로 보면 또 이제 우주는 굉장히 진공의 세계죠. 근데 해저는 고압이 존재하는 아주 이제 그 들어가면은 꽉 눌리는 그런 세계죠. 그리고 물로 꽉 찼고, 그 다음에 우주는 무중력이고, 해저는 이제 저온이 일반적으로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은 저온이 되고, 우주는 이제 빛이 있는 곳은 아주 뜨겁고 빛이 없는 곳은 얼음이 되는 아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극한의 세계가 되죠. 근데 모두 생각해보면 둘 다 굉장히 극한의 조건이 존재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닷속은 그동안 계속 이제 미지 세계이고, 우주는 이제 그동안 우리가 관측이 됐는데, 계속 이제 해저에 대해서 우리가 관측이 굉장히 어렵다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주는 지금 굉장히 상업적으로도 많이 이용이 되고 그동안 많은 지원을 받았었죠. 근데 우주가 그동안 지원을 많이 받은 이유는 처음에 이제 군사적 목적도 있지만, 우주는 이제 관측이 가능해서 바로바로 우리가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는 직접 가보지 않아도 눈으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망원경으로 보고, 전파 망원경으로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우리가 관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를 보일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해저는 빛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보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관측, 깊이 진짜 들어가 봐서 관측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우주 지도나 달 지도, 화성 지도는 만들 수 있지만 현재 바닷속 지도는 아직 못 만든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때문에 바닷속을 가보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바로바로 결과가 나오지도 않고 속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경제적 가치가 나오지 않는 상태인 거죠. 이거요? 그래서 해저도 우주도 이제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군사적 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체제 경쟁이기 때문에 경제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죠. 근데
우주는 점점 투자를 하다 보니까 현재 상업적 이용이 됐지만 이제 해저 같은 경우는 그 상업적 이용에서 밀려났죠. 근데 우주가 이제 상업적 이용까지 간 이유는 그동안에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계속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인데, 해저는 사실 처음에는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고 투자가 되다가 나중에 이제 다른 ICBM이라든가 잠수함에서 이제 미사일을 발사하는 시스템이 나오고 나서 더 이상 이제 투자 가치가 없어져서 이루어지지가 않았는데, 다시 이제 해저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우주 기술을 본다면은 사실 예전에 나사에서 우주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했었죠. 근데 당시에는 경제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서 많은 투자를 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이제 현재로서는 민간 기술로 파생이 돼서 굉장히 많은 경제적 가치를 이제 이뤄내고 있습니다. 보시면 나이키 에어쿠션 같은 경우는 이제 우주인들이 우주에서 오랜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뼈가 약해집니다. 뼈가 약해지게 되면은 약해져서 이제 지구로 귀환했을 때 갑자기 충격을 받으면 뼈가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신발 밑에 공기층을 대서 이제 뼈를 보호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한 것이 나이키 에어쿠션이 되고, 그다음에 우주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불을 못 피우니까 전자레인지나 연료 전지를 개발하고 형상경화금, 그 다음에 멀리 떨어졌을 때 우리가 이제 의료 지원을 못 받으니까 원격 의료 기술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예전에 우스갯소리를 많이 이제 들으셨는데, 미국에서 이제 우주에서는 중력이 없기 때문에 볼펜이나 만년펜을 못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나사에서 몇백만 불을 들여서 이제 우주에서도 쓸 수 있는 볼펜을 개발했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 우주인들을 만나서 자랑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 이런 우주에서도 쓸 수 있는 신박한 볼펜을 개발했다, 이렇게 자랑을 했더니 이제 러시아 우주인들이 우리는 그냥 연필 쓰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쓸데없는 데 투자를 한 그런 실패한 사례로 이제 많이 예시를 들곤 했는데, 사실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젤러펜입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이제 많은 경제적 가치를 이제 구현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저에서도 마찬가지로 우주와 같이 극한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저에서도 이런 극한 기술이 융합된다면은 향후에 많은 민간 기술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이 파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해저의 어떤 기지라든가 해저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거주 도시를 만드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주 정거장과 같은 기술적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저 공간의 활용으로는 기술적으로는 가장 낮은 상태가 이제 어떤 관광용으로 이제 사용이 가능하고, 점점 이제 퍼져가면 과학기술, 그 다음에 군사적 목적,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인류가 거주하는 가장 큰 도시의 개념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경제 효과가 크면서 기술이 수준이 낮은 것은 관광, 호텔, 레저 쪽이 가장 유망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현재 미국에서는 이제 아카리우스라고 해서 현재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해저 기지를 통해서 그동안 우주 개발 기술이라든가 아니면은 잠수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해저공간 플랫폼을 우리가 만들다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용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심해 환경을 이용한 이제 과학 연구라든가 아니면은 심해 관측, 그리고 기상 관측이라든가 아니면은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군사용 드론의 어떤 영역 확장, 그리고 스테이션 개념, 그리고 우주인의 훈련 기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사업에 이제 포함된 것 중에 하나가 수중 데이터 센터입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3단계까지 했는데, 저희가 여름에도 마이크로소프트에 방문해서 여기 이걸 보고 왔습니다. 근데 현재 전 세계 ICT 산업에서 소요되는 전기의 20%가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 센터 소비 전력의 50%는 냉각에 쓰이고 있죠. 얼마 전에 그리고 카카오 사태에서 본 것처럼 현재 이제 데이터 센터는 점점 중요해지고
데이터 센터는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전력은 계속 소비가 될 것인데 이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수중 데이터 센터를 이제 개발을 해서 이제 테스트를 했습니다. 테스트 결과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 소비량 50% 감소하고 안정성은 이제 8배 늘어난다. 그리고 이제 회의 결과로는 그동안에 이제 육상에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했을 때 많은 고장이 발생을 하는데 여기서는 거의 고장은 발생 안 하고 고장 건수가 몇 가지 있긴 했는데 그거는 이제 운반하면서 설치할 때 진동에 의해서 몇 가지 그 케이블이 탈락했던 접촉 불량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합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구조를 보시면은 이런 원통 안에 그냥 서버를 밀어넣는 이런 형식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특허도 냈는데 저희 개념은 이제 발열 구조를 최적화한 것과 해수를 이제 흡입해서 조류터빈의 닥트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구조를 적용해서 발열 성능을 좀 더 향상시킨 구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여러 가지 활용을 하면은 수소 저장실이라든가 군안 구조, 분명 레저 쪽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레저 관광시설로 이제 활용이 가능하고 이것이 이제 저희가 이제 연구하는 쪽의 한 파트인데요. 그래서 현재 이제 가장 빨리 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분야고요. 가장 기술적 수준은 낮은 상태입니다. 현재 그 일반적으로 호텔 레저 쪽은 그 수심 경치를 보기 위해서 수심 5m 정도에 설치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계획이 되고 있고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수중 육상과 아니면 독립된 경우도 있고 육상과 이어져서 보통 대기압으로 운영되고 있죠. 대기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육상과 이어서 한쪽 벽면만 수중에 이제 걸쳐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두바이의 아틀란티스 더팜 같은 경우는 수중 벽면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있는데 여기 호텔스닷컴 최저가로 한 1박에 한 3천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가장 이제 레저 쪽으로 봤을 때 가장 고급적이고 고급이 되고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면은 점점 해양 쪽으로 이제 좀 더 비싼 레저를 찾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지면은 이런 비싸게 주더라도 고급적인 이런 호텔에서 묵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해양 산업에서 현재 가장 이제 포션이 큰 게 오일앤가스 분야인데 지금 해양 레저 쪽이 오일앤가스를 이제 점차 앞지르는 그런 수준에 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해전 구조물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했을 때 이제 저희가 자체로 분류했는데 기술 수준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용도로 봤을 때 공간하고 에너지를 분류를 했습니다. 현재 그래서 공간이 과연 육상과 연결이 돼 있냐, 독립이 돼 있냐, 에너지가 육상에 의존적인지 아니면 독립적인지 이걸로 구분해서 유형을 이제 타입을 1, 2, 3, 4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술 수준이 낮은 것, 그래서 에너지가 이제 를 공급받고 공간도 육상과 연결된 경우로 이제 타입 1인데 호텔 레저 쪽 그리고 가장 이제 기술적으로 어려운 완전 독립된 거를 이제 타입 4로 잡았고요. 이런 경우는 거의 이제 잠수함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 사업에서 수행하는 것은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이제 계획이 되어 있는데 1단계에서는 공간적으로는 완전히 독립되어 있고 그 에너지는 육상에서 공급받는 형태로 타입 2를 이제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많은 그 연구가 있었죠. 군사적 용도나 60년대부터 이제 프랑스에서 시작을 해서 미국까지 해서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증도 돼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거의 잠수함을 이제 연구하거나 우주기술 개발을 위해서 연구가 됐었고 실제로 운영된 것들은 며칠이나 몇 달만 운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 철거가 됐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이런 것들은 모두 이제 수중과 같은 기압으로 대기압이 아닌 수중과 같은 기압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목적 자체가 잠수를 얼마나 오래 할 것인가 잠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고요. 현재는 아쿠아리우스 하나만 운영되고 있죠. 근데 저희의 목적은 조금 다릅니다. 저희 목적은 사람의 그 수중에서 육상과 똑같은 조건으로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수준과 같은 기업이 아니고 대기업으로 작동하는 그런 구조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수준과 같은 압력이 아닌 대기업의 육중 구조체는 저희가 세계 최초로 이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아쿠아리우스는 그동안 이렇게 많이 이용이 됐고요. 시간이 오버가 됐는데, 그래서 아쿠아리우스는 지금 이렇게 일반행위를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노아에서 이제 운영을 하다가 플로리다 국제대학으로 이제 넘겨서 저희가 이제 여름에 갔다 오고 이제 MOU를 맺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인에 개방을 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가는데 2,000불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들어가서 많이 이제 유튜브에 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해적공간 플랫폼 계획 시 고려할 점에 대해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어떤 기술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많이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입지 선정하고 건설 기술, 그래서 이제 아까 여러 가지 장비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는데 그런 조사 장비,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그 조사 장비가 필요하고 건설을 위해서는 그 건설 장비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 유지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의학부터 시작해서 구조 기술, 조성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공급까지 다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동영상을 거의 보시면서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볼륨을 약간만 낮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는 바다. 그 속엔 엄청난 해양 자원들이 잠자고 있습니다. 육상 자원의 고갈로 인해 세계 각국은 해양 자원 개발을 서두르고 있으며 환경오염, 인구 증가, 해수면 상승 등에 대비한 해저 주거 공간 확보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연안개발 에너지연구센터 역시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2026년까지 1단계로 건설할 한국형 해저공간 플랫폼은 수심 30m에 1562 입방미터 규모로 건설되어 3명의 연구원이 최대 28일간 체류할 수 있는 다목적 소형 해저공간 구조물입니다. 현재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미국의 아쿠아리우스 기지가 수심 18m임을 감안하면 보다 진보된 시설이라 할 수 있지요. 한국형 해저공간 플랫폼은 확장 가능한 모듈형으로서 메인 모듈을 중심으로 거주 모듈, 잠수 챔버 모듈, 그리고 해저 데이터 센터 모듈이 연결된 형태로 구성됩니다. 각 모듈은 높은 수압을 견딜 수 있는 쇠 형태로 제작됩니다. 강철 소재의 외벽과 고강도 플라스틱 수지인 메타크릴 수지 글라스를 활용해 내구성을 극대화하죠. 전력은 해저 케이블을 통해 육상으로부터 공급받으며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비상전원을 운영합니다. 메인 모듈은 해저공간 플랫폼 내에서 관측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다양한 연구 장비와 모듈 전체를 운영하는 시스템이 탑재됩니다. 플랫폼 운영 시스템은 기지 안전 상태, 압력 상태는 물론 산소 및 이산화탄소 포화도, 공기 정화 상태 및 전력 운영 상태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자동으로 최적의 플랫폼 상태를 유지합니다. 거주 모듈은 연구원들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해저 공간에서의 주거 환경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 수집을 위해 운영됩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향후 해저 레저 시설 및 해저 도시 건설과 운영에 활용될 예정이죠. 잠수 챔버 모듈은 플랫폼의 출입구로서 출입 공간과 잠수병 예방을 위한 감압 공간으로 구성됩니다. 인간의 출입뿐만 아니라 플랫폼 내 필요한 식량 및 생활용품의 공급 및 폐기물 수거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며 감압 챔버는 잠수병 치료와 연구를 위한 시설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한국형 해저공간 플랫폼은 해양과학뿐만 아니라 ICT와 연계된 산업지원 연구도 수행합니다. 데이터 센터 모듈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해저 데이터 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기반 연구에 활용됩니다. 해저 데이터 센터 모듈은 평균 수온 4도씨의 무한한 냉각수가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하는 열을 무동력으로 냉각시킴으로써 데이터 센터 운영비를 50% 이상 절감할 수 있게 하죠. 한국형 해저공간 플랫폼은 육상에서 제작된 모듈을 해저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건설되는데 수중 로봇을 적극 활용하여 극한의 작업 조건 속에서도 건설과 유지보수 작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합니다.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안전관리 시스템은 긴급 대피를 유도한 후 통로를 차단합니다. 피해가 심각할 경우 탈출 슈트를 착용하고 긴급 탈출을 수행하죠. 레저 휴양에서 해저도시 건설과 해양자원 개발까지 무한한 해양자원 확보를 향한 위대한 첫걸음. 한국형 예, 한 3분 정도만 사업 소개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시작을 하는데 1단계를 이제 올해부터 26년까지 5년 동안 수행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는 그 해저공간 구축 운영 관리 기술 개발이고 테스트베드를 이제 합니다. 제작을 하는데 테스트베드는 이제 30m 수심에 제작을 하고 수심에 3인이 들어가는데 기술 목표는 50m에 5인이기 때문에 제작 자체는 5인이 생활할 수 있는 그 공간으로 구성을 하고 5인이 50m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은 이제 아까 그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거주 모듈하고 이제 데이터 센터 모듈, 챔버 모듈, 메인 연구 모듈이 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거는 작년에 만든 동영상이고 이제 모델이고 올해는 이제 개념 설계가 좀 끝나서 그 모델 자체는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사업 자체는 그 좀 속성으로 하다 보니까 새로 원천 기술을 개발하지 않고 기존의 해양수산부에서 개발된 R&D 결과물을 최대한 이용해서 비용을 줄여서 해보자는 개념을 갖기 때문에 그 기존의 모든 R&D 결과물을 끌어모아서 이제 그리고 거기서 없는 기술들만 따로 개발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 시공, 운영, 유지관리 기술을 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키오스트 주관으로 여기 공동 기관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크리소, 선극, 그 다음에 카이스트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위탁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로 울산광역시가 매칭 펀드 10%를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기관들이 어떤 업무를 맡는지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키오스트는 모든 분야에 관여를 하고 각각 기관의 특성에 맞춰서 의학이라든가 데이터 센터를 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SK텔레콤에서 관여를 하고 있고요. 시공 쪽은 롯데나 현대건설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6년까지 1단계를 이제 마치고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는 2042년까지 이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한 3단계까지 하게 되면 계획대로 된다면 한 5,500억 정도 이제 예상이 되고요. 나중에 잘 되도록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